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도 어렵고 해서 오랜만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 이제 26,000원대 초중반에서는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고요. 자, 역으로 이제 그 동 가격대가 이제 그 새로운 바닥이라면, 자, 이번 파동에서는 다중저항선이죠. 28,000원대 다중저항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4만원 달성을 위한 어떤 그 대장정의 상승 파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현재 시간이 12시 7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4.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의 어떤 그 강한 하방 경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초기에서부터 이제 추천하면서, 어떤 2023년 어떤 그 최고의 안정성과 함께 이제 그 확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제 그 에이스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지수가 많이 흔들려도 나름의 어떤 그 상당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장중 저점이 26,600원까지 갔었는데요. 자, 아직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그 27,000원, 산다면 27,000원 아래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한 200~300원 정도 물린다 하더라도 일단 그 물량을 잡아놓는, 이러다가 다시 또 양봉이 오르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아마 3~4% 오르게 되면 또 따라서 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27,000원 미만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에 이제 NH투자증권 3월 6일자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기존의 이제 그 보고서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향후 전망, 특히 이제 수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전망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 지금 이제 보시는 어떤 그 보고서 같은 경우는 모처럼 이제 친환경이라는 테마로, 친환경이라는 어떤 주제로 보고서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에서 결국 이제 100조로 이제 그 진화가 된다는 얘기죠. 잠시 후에 또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4년도, 특히 15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어떤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금난까지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까지 상황이 좀 안 좋다가 2017년 이후서부터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이제 그 재작년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사상 최고치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최근 보고서를 보면 이제 작게는 이제 7,500억대 위, 혹은 이제 많게는 한 8,000억까지도 전망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이제 보수적인 전망치로 7,600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정도 어떤 실적이라든가 실적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성이라든가 펀더멘탈을 감안한다면 35,000원을 넘어서 일단 충분히 4만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주가라는 것이 이제 막판에서는 이제 오버슈팅이죠. 가수요가 개입됩니다. 가수요. 관성이 지배하면서 이제 가수요가 개입되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이 의외로 주가가 세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NH투자증권에서는 그 목표가 4만원을 제시했고요. 기존에 이제 35,000원에서 4만원 상향했고, 목표 주가 상향 이유가 이제 영업가치에 적용되는 12개월 이동평균 에비타라고 하죠. 에비타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일종인데 현금 창출 능력을 이제 보는 이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든가 이자라든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에 어떤 그 영업이익이라서 기업의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을 우리가 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고요. 12개월 이동평균 에비타 추정치를 2.1% 상향 조정했고, 두 번째는 이제 EV는 이제 기업 가치입니다. EV를 이제 에비타로 나눈 건데, 에비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그 7.0배에서 7.7배로 적용한다니까 그만큼 이제 0.7%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그룹이 이제 그 작년 2022년 9월 달에 신환경 경영 전략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포함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수준을 높였다고 선언했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이제 2021년부터 EPC라는 것은 이제 그 설계에서부터 조달, 시공까지 일괄체계입니다. 일괄체계. 보통 이제 플랜트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거기 이제 피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전 기초 설계를 이제 가미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주를 이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수소하고 CCUS,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 기타 이제 수처리라든가 물처리죠. 친환경 플라스틱 등 그린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그린 프로젝트는 경쟁사와 동사를 차별할 수 있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그룹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아리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리백. 아리라는 게 리뉴어블 이제 일렉트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기업이 어떤 그 사용 전력을 100% 이제 그 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지금 아리백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아리백 수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레이시아 시라왁이 이제 작년 9월에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프로젝트입니다. 8,900억 규모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뭐 9천억이라고 치고, 그런 이제 사라왁과 같은 이제 프로젝트가 6개가 필요하다니까 6954 한 5조 정도 추가 매출도 뭐 가능하다고 우리가 그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올해 수주 목표. 하여튼 그 올해 뭐 여러 최근 나온 이제 보고서 보면 대체적으로 다 이제 그 한 12조 정도를 제시했는데, 이게 이제 그 보수적인 목표라고 보는 거죠. 계열사의 추가 설비 증설, 그리고 국내 LNG 액화 플랜트와 같은 수의 계약, 그리고 입찰 중인 다수의 화공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뭐 초과 달성도 가능하다. 초과 달성이 최소로 봐서는 한 7,500억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7,500억에서 7,600억, 그리고 뭐 초과 달성이 가능하다라면은 하여튼 뭐 8천억대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려 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앞서 이제 그 NH 투자증권 보고서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 특히 2015년도 굉장한 어떤 자금난을 겪었죠. 대규모의 어떤 그 적자를 봤는데, 자, 여하튼 이제 그 2016년과에서 걸쳐 2016년을 2015년을 잘 이제 우리가 통과하면서 2016년 이후서부터는 다시 또 개선되는 추이고, 그리고 이제 재작년이죠. 2021년서부터는 실적이 이제 퀀텀 점프했죠. 전년도 이제 3,600억에서 5,000억이니까 5,033억이니까 계산하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47%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겠죠. 2022년에도 이제 5,033억에서 7,029억이 아니라 7,028억입니다. 하여튼 이거 역시도 이제 공교롭게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47억인데,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 2020년 3,612억에서 2021년 5,033억을 찍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47%예요. 그러니까 만 원이 살짝 깨졌다가 28,000원까지 올라간 게 정당하죠. 이게 뭐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10억대, 100억대가 아니라 10억대, 100억대가 아니라 1,000억대 회사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47%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2022년에도 이제 7,000억을 넘었으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47%를 기록했는데 주가가 못 갔어요. 장중 고점이 월중 고점이 앞전 28,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 장세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뭐 주가도 지수도 많이 빠지고 종목도 뭐 신저가 나오는 종목도 많았는데, 여하튼간에 2022년도에도 28,000원 돌파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못 갔고, 이제 시장이 뭐 나름의 어떤 바닥에 따른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또 개선되는 좀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소급 적용이라고 할까요? 여하튼간에 2023년도 영업이익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8,000원이 이제 그 다중저항선인데, 거기를 돌파하면 3만 원은 뭐 당장 보이는 거고, 뭐 4만 원을 향한 어떤 그 상승 파동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하면 이제 그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2020년에서 2021년도 실적이 이제 퀀텀 점프가 되면서 28,000원대에서 고점을 찍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서부터 이제 그 완전히 박스권에 갇혔는데, 박스 상단. 자, 일단 그 28,000원 한 번 하고 둘, 셋, 네 번, 뭐 큰 고점이 4번 내지 이제 5번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번을 제외하고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다면 이제 그 박스권 상단, 다중저항선 28,000원대가 되겠죠. 최고점이 요번에 살짝 돌파를 했어요. 28,750원까지 갔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뭐 29,000원에서 이제 3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인 가격이고, 일단 가격대별로 구분한다라면은 뭐 최근 보고서들이 이제 4만 원 목표가 4만 원 제시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4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일봉 차트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그 외국인 지분이에요. 외국인 지분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43.53%입니다. 사상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2021년도에 이제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2021년도서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지분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하여튼 그 10월 이후서부터 꾸준하게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수급도 좋다. 그 다음에 어떤 이쪽으로 중동 관련 뭐 어떤 그런 어떤 이슈만 어떤 그 만들어진다라면 세 박자가 맞춘 거죠. 실적과 그다음에 수급과 이슈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4만 원 정도는 뭐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7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50원 나오고 있네요. 26,950원인데 저희 그 회원분들께도 사실 그 26,500원 정도 기준으로 최근에는 원래 최초 추천은 이제 23,000원대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을 했는데 뭐 그 가격대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가격대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여하튼간에 26,500원까지도 뭐 물론 시장 감안해서 26,500원까지도 뭐 살짝 깰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 3,400원 때문에 물량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한 3, 4% 정도 확 장대 양봉 나오게 되면 내가 지금 26,000원대도 안 샀는데 어떻게 27,000원대 후반에 사느냐 28,000원에 사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바닥에 사는 것은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마다 27,000원 미만이라면 뭐 우리가 뭐 계속해서 물량을 좀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하튼까지 그 회원 가입 관련해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여하튼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으로 성함으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까지 수량을 같이 보내주시면 뭐 나름대로 현재 장세에 잘 맞게 나름의 어떤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